오토캐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명령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명령으로 사용함을 권장 이렇게 했죠. 근데 권장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쪽에 클릭을 해가지고선 메뉴 막대 표시, 그렇게 되면은 그리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기에 대한 것은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치수, 수정 하게 되면은 요 수정 패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잠깐 간춰 볼게요. 리본 크로스, 그렇게 되면 리본 메뉴들이 다 사라지는데요. 여기서 그리기 패널 메뉴죠. 이거는 선 이렇게 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보니까요. 여기서 다시 숨기기 이렇게 하고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리본 명령을 주게 되게 되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물론 전체적으로 이걸 다 감춰놓고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아시게 되게 되면은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춰놓는 방법이 패널 최소화 버튼 모두 순환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홈탭 클릭하게 되면은 이쪽에 좌측에 와서 이렇게 또 정렬을 해주게 되겠죠. 주석, 삽입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요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요쪽 빈 공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 이렇게 되면은 다시 리본 메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 마우스를 갖다가 휠로 이렇게 휠 버튼을 갖다가 키웠다 줄였다 굴렸다 당겼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확대 축소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확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휠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그게 요건데요. 그러니까 요걸 쓰기 위해서 요 탐색 맥달이 이렇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화면을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은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클릭하게 되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렇게 명령 취소를 해야 되니까 ESC 키, 그러니까는 이 탐색 막대도 끄려놓고 쓰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감춰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뷰 큐브도 지금 2D부터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3D로 지금 작업할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돌릴 수가 있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라오게 되면은 이 평면 뷰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게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남도 등각 투영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회전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띄면은 바로 3D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커서도 이렇게 틀려졌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커서도 틀려졌고 UCS 아이콘도 틀려졌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그것도 내놓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평면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걸리적거리는 게 뭡니까? 이 그리드죠. 무는종이 그것을 끄는 게 F7번 키입니다. 물론 이것을 클릭해도 되는데요. F7번 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화면을 깨끗하게 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끄고요. 또 끄고.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바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또 원하는 대로 떨어진 거 이렇게. 근데 마우스를 갖다가 지금 현재 마우스 커서를 잠깐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의 가운데 이렇게 네모진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작업도 하고 있지 않다. 즉 명령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선택된 걸 취소를 하려고 되면 ESC 키를 누르고요. 지금 아무것도 작업을 안 했는데 그냥 빈 공간에 갖다 놓고 마우스를 턱 클릭을 하니까 그 네모진 박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네모진 박스가 없어졌다는 것은 명령을 실행하고자 한다는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선택을 하겠다는 명령이 실행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윈도우에 현재 하늘색으로 표현된 바운딩 박스에 포함된 것만 선택이 되고요. 다시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되면은
걸쳐져 있는 거 모든 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우스를 이렇게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아니면 또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추가를 하려게 되면은 바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다시 멀티를 잡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겠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선택이 해제되겠죠. 전체 선택을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데 클릭하고 바로 마우스를 끌게 되면은 이 색상에 따라서 걸침이죠. 올가미로 걸침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다시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다시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올가미로 되는 건데 걸쳐져 있는 것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선택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selection이라는 명령이 실행이 된 겁니다. 없어졌죠. 그러면 선택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울타리라고 있습니다. fence. 그래서 F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직선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펜스에 걸쳐져 있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택 종료를 하려고 되면은 엔터 이렇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다시 선택을 해제를 하려고 되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멀티로 잡으면 되겠죠. 요 사각형이 뭘 의미하느냐, 조준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을 때는 어떤 명령을 실행을 하기 위한 대기 상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기본 명령 단축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 명령 단축키라는 것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전체 선택을 하려고 하면 Ctrl A, 문서를 저장하려고 하면 Ctrl S. 이건 다 아실 테고요. 이 중에서 Ctrl Shift C,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을 다루신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Ctrl Shift 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일단 선택하고 해가지고 Ctrl C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쪽에다 Ctrl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복사를 해 올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커서, 요 십자가 커서가 어디에 와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 객체의 최좌측, 그 다음에 맨 아래 하단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그냥 C를 하게 되면은 이 객체의 어떤 거가 됐든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와 여기가 되면은 여기가 되겠죠. 근데 컨트롤 Shift C는요, 요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Shift C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래서 기준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시 컨트롤 V 하게 되게 되면은 요번에는 요 십자가가 요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객체를 그려가지고서 내가 바로 원하는 데다가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ESC 키 눌러가지고 종료를 하고요. 컨트롤 Shift C만 오토캐드용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컨트롤 N, 컨트롤 O, 컨트롤 P 프린트죠. 뭐 그런 건 다 아실 테고, 요거 빨갛게 표시된 거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프로퍼티 창, 그러니까 속성 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성 창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정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는 선택 요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요 놈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CAD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요소에 대한 속성을 갖게 되죠. 원이니까 원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그 원에 대한 지름은 지금 13.3975, 지름은 그거의 배가 되겠죠. 원주는 우리가 지름 곱하기 3.14 하게 되면 원주가 계산이 되죠. 이걸 다 미리 계산해 주고요. 또 요게 대한 면적도 이렇게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활성화된 것들은 전부 다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름을 이렇게 해서 클릭해 가지고 5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름이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속성창을 볼 수가 있다는 게 컨트롤 1번이고요. 다시 컨트롤 1번 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8번 제가 여기 내놨는데요. 이것을 다시 복습 삼아 제거하고요. 컨트롤 8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이 계산기가 나타나는데요. 가끔가다 많이 씁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8번이고요. 다시 닫으려면 컨트롤 8 이렇게 하게 되면 닫히게 됩니다. 아예 계산기를 갖다가 여기다 하나 끄내 놓고 싶다 하고 하게 되면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뷰에 있죠. 계산기죠. 계산기를 우클릭 해가지고서 도구막대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도구막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축키를 안 쓰고 바로 이놈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되겠죠.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0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화면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컨트롤 0 하게 되게 되면은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컨트롤 0 했을 때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니죠. 서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클을 다 그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좀 깨끗하게 화면을 갖다가 여러 가지 안 보이고 이렇게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컨트롤 Z하고 컨트롤 Y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Z 하게 되면은 지금 실행한 명령을 취소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0 해서 다시 돌려놓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반복이라는 게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는 겁니다. 방금 전에 실행한 명령을 스페이스바 그게 엔터키입니다. 그 엔터키하고 스페이스바는 똑같은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까지 쭉 사용된 명령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타나는데요. 대신 윗방향 아랫방향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보신 거 차례대로 다시 아래로 누르게 되면은 역순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최근 입력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대개는 그 명령을 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명령 종료는 엔터키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클을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됐죠. 근데 클릭하고 취소를 하려면 ESC 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명령이 취소가 되고요. 요놈을 다시 컨트롤 Z 하게 되면은 하나씩 명령이 취소된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자를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옵션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작업 환경을 갖다가 이 바탕색 환경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아까 지금 그리드라는 이 색상도 좀 바꾸고 여러 가지 바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설정하는 게 옵션이라는 명령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죠.